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정권의 뭐 심판론 이런 게 뭐 압도적으로 먹히고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이 과거에 야당이 누렸던 그런 프리미엄을 또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하튼 뭐 까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 여기서 뭐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근데 지방선거 지금까지 이제 지방선거 의미라든가 또는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조감을 해봤는데요. 이제 강론 들어가죠.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걸 보고 판단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서울시라든가 뭐 각 지자체 특별하게 이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시 이 전국적인 변수, 이 정치적 변수가 이제 크게 동요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과연 이것이 어디로 바람이 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서 이른바 한풍이 불어서 민주당 쪽에, 야당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여당에서는 조심스럽게 좀 더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지만 내심은 좀 불안해하는 그런 판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거로 보시는지요? 이번에 하 의원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는 뭐 그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한명숙 총리가 출마할 생각을 안 하다가 출마를 하게 만든 효과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야권의 특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서울시장 후보가 거의 전국적으로 선거를 이끄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중심 인물이 없었던 것을 좀 중심물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검찰로 대변되고 있는 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한 단면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하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어쨌든 1심 재판부는 이제 제동을 건 셈인데요. 아마 그런 점들이 유권자들에게는 판단의 어떤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는,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한 총리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아마 그런 점에서 이 검찰의 그런 무리한 기소나 이런 것들이 한 총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오히려 거꾸로 가져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야당 쪽이 유리할 거로 좀 이제 판단은 좀 그런 셈이죠. 예. 한명숙 바람이 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거 공판이 9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여론조사를 한 2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민노당 새세상 연구소고 국민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한명숙 전 총리가 양자 대결 구도로 간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새세상 연구소에서는 4.5%포인트밖에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7.5%밖에 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거의 같은 시점에 한국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의 격차가 20.9% 차가 납니다. 도대체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단서가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새세상 연구소나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내용을 여론조사 문항에 넣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이걸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석을 한다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거 내용을 접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가 갑자기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한명숙 바람이 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속성인데요. 바람이라면 1년 사시사철 부는 바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바람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죠. 지방선거까지는 지금부터 한 달 반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한 달 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부는 바람이 6월 2일까지 이어질 것이냐가 결국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 검찰에서 또 하나의 어떤 수사건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건설사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했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검찰의 면피용 수사 아니냐, 또 보복 아니냐,
화풀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당 일각에서도 이 수사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유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검찰이 그 이전까지 했던 것처럼 이것은 별도 수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도와주는 결과를 빚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환기 효과를 계속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환기하고 한명숙 전 총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유권자 앞에서 되뇌일 수 있는 계기를 검찰이 계속 부여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말이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한명숙 전 총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언론이 보도하기를 한명숙 전 총리 5만 달러 선고 말고 9억 원에 대한 것이 애초에 검찰에서 발표하기로는 그 건설사의 채권단이 제보를 해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대검 중수부에서 미리 내사를 해서 그 자료를 건네줬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하게 이전 정권 세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일정하게 핀트가 어긋났던 것, 1심 선고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주기와 아주 묘하게 이미지나 상징 효과가 겹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한명숙 바람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거기서 또 하나가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점에서 본다면 관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주기는 그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 수사 부분은 그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한명숙 바람이 지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결국은 판가름은 거기서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선거 연구 관점을 보면요.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통 보면은 한 5일 내지 7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그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 바로 다음 날 보통 조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또 조사 방식에 의해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응답 방식인 ARS 방식을 하느냐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바로 누굴 지지하냐 묻는 것이 아니고 선행 답을 준 다음에 또 물어보게 되면 약간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변화는 오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과거에 비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현 정권으로부터 정치 보복을 받고 표적 수사를 받았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거로 야당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서울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서 지방선거로 끌고 가는 그것이 가장 이제 확실한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전략을 취하는 거는 있겠으나 이게 TV 토론이라든지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논쟁이 이제 있게 될 경우에 얼마든지 유권자들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더 나아가서 뭐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역 그 시장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현역 시장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 면에서 상당한 정보와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그리고 그 자기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요, 이 교육감 선거에 의해서 이번 그 선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의해서 기초단체이라든지 광역의회 이렇게 줄줄이 투표를 하게 되는 이 스트레이트 보트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정권 심판이라는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갔다가 이 현역에 대한 부분과 같은 이슈 문제, 정책 문제와 맞았을 경우에 의외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유권자들이 여러 번 선거를 치르면서요. 과거와 같은 이런 뭐 묻지마치 그냥 감정 투표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거는 서울시장 후보로 한나라당의 어느 후보가 결정될 것이냐.